부산에서 초고층 아파트와 오피스텔 개발 계획이 잇따라 발표되면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부산 해운대구청 뒤편에 70층짜리 건립이 본격 추진되고요. 센텀시티에도 20년간 텅 비어있던 센텀시티역 역세권 부지에도 오피스텔과 오피스, 상업시설이 들어설 원센텀 건축이 가시하고 있습니다. 청년 인구가 다 빠져나가 노인과 바다라는 오명까지 붙던 부산시의 최근 초고층 건축 집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해운대구 한복판 부지에 70층 초고층 아파트가 들어설 계획입니다. 해운대구청 뒤편 제1장로교회 부지인데요. 시행사 유퍼스트 디벨로퍼는 교회 부지뿐만 아니라 대로변의 상가와 대주 자유아파트까지 매입해 개발을 추진합니다. 낙후된 주거환경을 개발한다는 기대감도 있으나 최근 해운대 해수욕장 인근 50층 안팎의 아파트, 주상복합이 잇따라 들어서면서 난개발 우려도 동시에 나옵니다. 대지 면적은 13,324제곱미터, 지하 8층에서 지상 70층, 2개 동 642가구 규모입니다. 공동주택과 운동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최고 높이는 251m입니다. 2개 동을 연결하는 스카이브리지엔 상업시설과 운동시설 등이 들어서 인근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에 개방합니다. 주차 대수는 1,566대입니다. 2029년 준공 목표인데요. 사업비는 약 1조 2,100억 원으로 최고급 아파트가 들어설 전망입니다. 당초 2023년 부산시 제3회 주택사업공동위원회는 48층 495가구로 주상복합을 승인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70층으로 조건부 의결했습니다. 2년 전 계획안과 비교하면 층수를 20층 이상 높이고 세대수는 147가구를 늘렸습니다. 부산시는 시행사가 부지를 추가로 매입하면서 가구 수가 늘었다고 전했습니다. 인근 아파트 입주민들은 해운대 지역에 더 이상 고층 아파트가 들어서는 것을 반대하면서 장로 제1교회 개발 사업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인근 8개 아파트 주민들로 구성된 해운대 비치연합은 지난해 7월 부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난개발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의 몫이라며 반발했습니다. 70층 건물이 들어서면 일조권 침해와 소음, 교통마비 등 피해가 커진다는 겁니다. 실제로 2020년 이후 부동산 경기가 호황기에 접어들면서 해운대구청 주변으로 50층 높이의 아파트가 잇따라 들어섰습니다. 해운대 센트럴 푸르지오, 해운대 롯데캐슬스타, 해운대 비스타 동원 등이 대표적입니다. 해운대역 푸르지오 더원, 해운대 경동 리인뷰 2차 등 주상복합도 50층에 가까운 고층으로 개발했습니다. 해운대 난개발에 대한 우려는 하루 이틀 나온 이야기가 아닙니다. 20년간 공터로 방치됐던 부산 해운대구 최대 노른자 땅도 60층 고층 복합 개발에 나섭니다. 미국 부동산 개발회사 하인즈가 사들인 부지인데요. 제가 지난달에 단독으로 쓴 기사입니다. 부산시 최대 수건사업 중 하나라 불리는 원센텀 개발이 가시하면서 해운대 랜드마크로 거듭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현 계획대로 완공하면 최고 높이 310m로 국내에서 네 번째로 높은 건물이 됩니다. 서울 롯데월드타워, 부산 LCT, 여의도 파크원 다음으로 높습니다. 여의도 63빌딩 건물과 비교하면 60m 이상 높은 겁니다. 부산시가 지난 2월 건축위원회 심의를 개최해 해운대구 우동 1502 복합개발 사업에 대해 조건부 의결했습니다. 대지 면적은 9,911제곱미터입니다. 지하 6층에서 지상 60층 한개동 건물인데요. 원센텀이라 불립니다. 업무시설과 오피스텔, 판매시설, 운동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이 들어섭니다. 총 사업비는 1조 4천억 원으로 추산합니다. 층수는 당초 74층에서 60층으로 낮아졌습니다. 오피스텔은 207실 규모고요. 용적률과 건폐율은 각각 1078%, 52.7%입니다. 개발 부지는 부산 지하철 2호선 센텀시티역 바로 앞에 위치한 역세권 입지입니다. 이 땅은 20년 넘게 공터로 방치됐습니다. 부산 백스코 부대시설 부지로 현지에서는 세가삼이 부지로도 알려진 곳입니다. 2001년 현대백화점이 부지 우선 협상 대상자로 지정돼 민간 투자 사업에 뛰어들었다 무산됐고요. 그러면서 부지 소유권이 부산시로 넘어갔습니다. 이후 일본 세가사미 그룹도 2013년 1,136억 원의 토지를 매입해 관광호텔 사업을 시도하다 실패했습니다. 이후 토지 매각을 위한 공모 입찰도 수차례 진행했으나 유찰됐습니다. 부산시가 가진 최고의 노른자 땅이라는 수식어가 무색하게 미활용됐습니다. 최근 들어서 부동산 개발회사 하인즈가 1,890억 원에 매입했습니다. 지난해 12월까지 매매 대금의 50%인 945억 원을 납부했습니다. 하인즈는 잔금 50%도 조만간 납부할 것으로 보입니다. 외국인 투자 촉진법을 적용하는 부지로 글로벌 퀀텀 비즈니스 컴플렉스 조성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9층에서 17층까지는 양자 컴퓨터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오피스, 27층부터 59층까지는 오피스텔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부산 재건축 대어로 꼽히는 수영구 남천동 삼익비치타운도 99층 아파트로 재건축을 검토했는데요. 당초 지상 60층 계획에서 99층으로 높였습니다. 재건축 일반 분양 물량을 늘려 분담금을 낮추려고 했으나 공사비 인상 등으로 분담금이 늘어날 가능성도 제기돼 조합원들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초고층이란 수식어는 200m 이상이거나 50층이 넘는 건물에 붙습니다. 2023년 기준 50층 이상 건물은 전국에 103개가 있습니다. 광역자치단체로는 부산이 35개로 서울보다도 훨씬 많습니다. 경기도, 인천, 서울을 압도할 정도로 많습니다. 해운대 LCT와 두산 위브더 제니스, 해운대 아이파크, 부산 국제금융센터 등 높이 톱10 건물에도 4개나 이름을 올렸습니다. 부산은 국내를 대표하는 마천루 도시인데요. 마치 엄청난 경제 호황기를 누리는 것 같지만 문제는 실상이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부산은 한동안 노인과 바다의 도시라고도 불렸는데요. 박형준 시장은 부산에 노인과 바다만 있다는 말을 제일 듣기 싫어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제는 노인과 아파트 또는 노인과 바다 그리고 아파트라는 불명예스러운 별명까지 얻었습니다. 대형 마트뿐만 아니라 기업이 빠져나간 자리에는 아파트가 속속 들어섰거나 들어설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급등한 지가의 생산시설을 외곽으로 옮기고 아파트 부지를 매각하는 것이 훨씬 이익이 큽니다. 그러면서 알짜부지한 초고층 건축이 잇따라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업과 청년들은 부산을 떠나고 있습니다. 부산 인구는 2016년 354만 명에서 2020년 343만 명, 2024년 332만 명으로 4년마다 약 11만 명씩 줄고 있습니다. 부산 인구가 역대급 감소를 보이면서 오는 2031년엔 인천의 제2의 도시 타이틀을 내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천 인구는 2035년 312만 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장기적 전망도 어두운데요. 초등학교 입학생 수는 확 줄어들고 있고 어린이집은 저출산 쇼크에 줄폐원 중입니다. 300가구 이상 아파트 내 의무적으로 마련해야 하는 단지 내 어린이집이 저출산 쇼크에 줄폐원 중이라는데요. 부산 3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 내 어린이집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체 어린이집 834곳 중 404곳이 폐원했다는 조사도 나왔습니다. 무려 절반이 문을 닫은 겁니다. 수십 년 동안 부산 청년층이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떠나면서 출생아 수도 급감하고 있는데요. 청년들과 아이들이 찾기가 어려워진 도시가 되면서 노인과 바다라는 오명이 붙었습니다. 초고층 아파트와 오피스텔 랜드마크 건축에 집착하기보다는 기업 유치나 부산의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한 내실을 다지는 데 집중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